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지금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또는 이미 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브라질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죠.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 10일 현지 시간으로 7월 10일 연금 개혁에 대한 하원에서 1차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통과, 연금 개혁안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는 블룸버그 기사인데 많은 의원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브라질이 변하는구나. 우리 브라질도 이제 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느껴지는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 대해서도 브라질 대통령 보소나로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앞으로 브라질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날 있었던 결과는 총 513명 중 찬성 379명, 반대 108명으로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1차 투표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2차 투표는 예상과 다르게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있을 걸로 언론들은 더러 예상도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오면은 2차 투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투표는 8월 중에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차 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2차 때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환율도 괜찮은 흐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영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 처음 접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이 브라질 채권 투자와 관련돼서 세팅해야 될 건, 설정하셔야 될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인베스트닷컴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아직은 영상을 만들진 않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인베스트닷컴 활용하는 법을 별도 영상을 제가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브라질 채권 투자만 관련해서는 이 인베스트닷컴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실 게 있는데, 우선은 이 브라질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네 가지를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는 브라질 주가지수 보베스파,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질 10년물 채권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 달러 브라질 헤알이라고 환율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영문 형식대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반대로 보시면 되세요. 헤알화 달러 환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원 헤알 환율이 있는데 이 네 개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브라질 관련돼서는 한눈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C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로그인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한 번에 이걸 보실 수가 있고,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똑같이 핸드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investing.com 어플이고요.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셨던 부분이 브라질에 대한 카테고리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브라질 보베스파 10년물 채권 수익률, 그리고 달러 헤알 환율, 그리고 원 헤알 환율까지 한 번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브라질 국가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채권의 가격은 원으로 표시되지 않고 브라질 현지 통화인 헤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브라질 채권을 투자를 하려면은 이 원화를 현지 통화 헤알로 바꿔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가 바로 채권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변화죠. 채권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 기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채권에 대한 가격 변화는 환율 예측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예측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브라질 기준금리는 과거 10% 수준에서 현재 6.5% 수준으로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이는 앞으로 5.5% 수준까지는 낮출 예정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5.5%라는 것은 기대치인 거고 언제 어떻게 확정적으로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이자가 현재 브라질 채권의 액면 이자는 10%이기 때문에 이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시중의 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시중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모두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채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브라질 채권 수익률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환율인데요.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은 이 환율 예측이 힘들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준을 삼아야 되고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환율이라는 것은 브라질과 대한민국, 전 세계에 브라질과 대한민국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들과 함께 무역을 하고 있고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여러 국가와 교육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1대1의 이 쌍방관계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환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달러와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브라질에 대해서 환율이 좋은 건 좋다고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의 경기가 우리나라 경기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대외적인 신뢰도가 대한민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되게 되면은 브라질 화폐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좋다고 하더라도 브라질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라든지 내부적인 경제 상황이 독립적으로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브라질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이고 전문가들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브라질 채권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감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1, 200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큰 금액들을 투자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단순히 이게 오를 거야, 과거에는 어땠어, 이런 식의 감으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게 투자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가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가 신뢰도를 결정짓는 것은 미국의 유명한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점수화 시켜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바로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무디스, 피치스 이렇게 3개사가 전 세계 국가와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국가들의 신뢰도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부분은 오늘은 자세한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이 전부 미국의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 기업들이 점수를 내는 거에 따라서 그 국가의 금융적인 자본의 흐름에 운명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눈치가 빠르신 분은 감을 잡으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금융산업은 이런 방법으로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신용 등급은 곧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 그 금리는 외부 자금 조달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 등급이 중요한 것처럼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
지금 출처는 지금 월드 가버먼트 번드라는 데서 제가 출처를 따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3개 신용평가사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해서 4개 신용평가 기관의 각 국가별 신용평가를 신용 점수를 이렇게 그래프와 점수화 시킨 것을 역사적인 시계열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000년 초반 때부터 2010년도, 2011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브라질의 신용 등급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2011년도 이후부터는 내부적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신용 등급이 지금은 급기야 BB- 등급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 신용도가 대외적인 신뢰도가 우상향하는 것이 정상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상향을 하다가 가파른 속도로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96년, 97년, 98년 이때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후부터는 차근차근 상승을 해서 지금은 드디어 선진국가 버금갈 정도의 AA 등급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용 등급을 달성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초록색 점과 빨간 점은 뭐냐면은 이 발표하기 이전에 각각의 기관에서 예측했던 게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약간 신용 등급이 지금의 과거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빨간색 점이고요. 그리고 과거보다 좋을 것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초록색 점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표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브라질에 투자를 했을 때는 원 기준 헤아라 환율이 오르는 게 유리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환차익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브라질의 돈 가치보다 많이 높은 시점에서 브라질의 헤아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헤아라를 저렴하게 많이 살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이거를 저희가 원화로 환전을 할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만큼 헤아라가 많은 원화로 환전이 되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거죠.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 현지 통화 헤아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려면은 대한민국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전을 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환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채권 가격도 그렇고 환율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저점을 지금 갱신하고 있어서 매력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9월, 10월경 같은 경우가 역사적인 저점 270원 밑으로 275원 밑으로 내려와 있었던 265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13원, 금요일자 기준으로 313원으로 원 헤아라 가치가 이렇게 환율이 좀 인상해 있는 시점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지금 675원, 거의 700원대 수준에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인데,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강 국면을 겪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때 채권을 사셨던 분들이 지금 만기가 되어서 2010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2020년이 되면 채권 만기가 도래를 하는데요. 이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환차손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2010년 전후로 해서 브라질 채권이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브라질이라고 하면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고개를 절레절레 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 어떤 기업도 영원히 나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 영원히 잘 되지도 않습니다. 항상 이게 파동을 그리고 사이클을 가져가는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면서 이제는 상승 모멘텀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라질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투자를 하는 거고, 그 투자하는 방법이 지수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이 채권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브라질 채권 투자의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원헤아라 한유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때 시점 왜 그러면은 국내 증권사 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많이 브라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 채권을 판매를 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그 당시 때는 브릭스라고 하면은 유망한 투자처로도 누구나가 알고 있었고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던 시장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브라질이 개발도상국에서 준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그림들과 그런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GDP 수준도 괜찮았고 자원 부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 많은 돈들이 몰렸고, 결국에는 내부적인 정치적인 요인을 통해 이유 때문에 브라질이란 나라가 폭삭 망할 뻔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신용도를 다시 이 브라질이나 대한민국 이 국가 신뢰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을 나타내는 이 국가 신용 등급을 저희가 점수화시킨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한 화면에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의 신용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 지금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국가 신용 등급이 앞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브라질의 신용 등급이 상승하게 되면은 과연 브라질과 대한민국 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보다는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AA 에서 트리플 A로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더블 B 등급에서 트리플 B 또는 A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허들이 훨씬 낮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국가 신용 등급이 상승하는 이 모멘텀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환율을 예측하려면은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국가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바로 캐나다와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2001년경에 AA 등급에서 트리플 A 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캐나다는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으로 굉장히 좋은 신용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IMF 위기를 겪으면서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 등급이 굉장히 급격하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라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 저희가 참고만 하시는 거지 꼭 이런 흐름대로 움직인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신용등급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로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러면 이 두 국가 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 같은 경우가 AA에서 올라가는 게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도부터 해서 쭉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고요.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더블 B 등급에서 트리플 B, 그리고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의 양국에 대한 상대적인 환율은 물론 단순히 국가 신용 등급이 그 환율을 무조건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정치적인 요인이라든지 경제적인 요인이 국가 신용 등급에 많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첫 번째 국면과 두 번째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국면은 뭐냐면은 이미 캐나다는 한 단계 신용 등급이 상승을 해서 그 신용 등급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아이슬란드 자체가 등급이 내려갔다가 정상 궤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게 보시면은 떨어졌던 아이슬란드가 2018년도 최근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본 궤도로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2009년부터 2010년 올라갈 때는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 브라질과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신용등급은 변화는 없고요. 아이슬란드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슬란드의 국가 신용등급은 계속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런 조정을 겪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저희가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간의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일본과 아이슬란드의 환율을 변동을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이거 직관적으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일본 엔화 같은 경우 엔화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브라질 헤아라와 우리나라 원화 환율과 굉장히 흐름이 비슷한데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최근 환율 동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같은 경우가 일본은 사실상 국가 신용 등급이 지금 일본의 신용 등급은 정상적인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는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정상의 수준에서 신용 등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A에서 지금 A 등급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일본의 경제 규모는 굉장히 완벽한 선진국의 규모죠. 그래서 신용 등급은 조금 무시를 하시되 이런 그냥 선진국과 성장국가의 양국 간의 환율에 대한 동향을 살펴본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일본과 아이슬란드의 환율을 보시면은 2000년부터 해서 이런 변화를 겪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의 상승점이 꼭지점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일본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최정상의 국가 신뢰도를 지키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아이슬란드의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서 이 환율은 고점이 낮아지는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기적인 이런 이벤트로만 보게 되면은 환율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또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을 겪는데 이 꼭지점이 아이슬란드의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주식 투자할 때도 이런 주가지수 흐름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캐시카우는 있을 때 그 성장성의 한계를 나타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런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특정 국면을 봤을 때는 상승은 있지만 최고점은 점점점 낮아지는 저성장 그리고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산업군에서 나타내는 또는 기업에서 나타내는 그래프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브라질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흐름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 바로 브라질과 한국의 GDP 수준인데 브라질과 한국의 GDP 수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브라질의 2019년도 기준이고요.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GDP 수준은 오히려 브라질이 살짝 더 높은 수준이지만 1인당 GDP 수준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은,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서 이제 환율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는 다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 헤아라 환율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환율은 이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 환율은 지우시고요, 삭제를 하시고 앞으로의 환율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일본과 아이슬란드의 환율 보셨던 것처럼 점점점 고점은 이렇게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선진국으로, 완벽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환율이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는 좀 희박해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저점 기준, 작년 기준에서 환율, 원 헤아라 환율 최저점이 265원 수준이 되는데요. 그 수준에서 30% 정도가 인상이 되면은 340원, 50% 정도가 인상이 되면은 397원 정도 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 같은 개인적으로 갖는 기준은 이 정도, 340원에서 320원을 제가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환율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340원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추가적으로 채권을 매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40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이때는 기분 좋게, 정말 기분 좋게 채권을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2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좀 더 단순한 환율이라든지 주가지수뿐만이 아니고 브라질 내부적인 정치 상황이라든지 정말 이 연금 개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금 개혁이 무조건적인 브라질 성장성을 담보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정치적으로 대외적인 남미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 미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제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320원과 380원, 340원 이 사이점을 기준으로 좀 삼을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점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인 국내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성 등을 반영을 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하나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 그리고 교역 상대국 간의 관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손가락 빨듯이 아니면은 점을 보듯이 주사위를 던지듯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정하는데, 제가 댓글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환율에 대해서는 고점을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근거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앞으로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브라질이 성장을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저성장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매수하는 걸 흐름을 데이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살펴보세요. 제가 물론 다른 쪽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할 텐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정말로 많이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도 한 단계 더 점프업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로 디벨롭드 마켓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브라질 국가에서 B등급이 A등급 오는 거랑 AA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으로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고점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높게 잡고 있지는 않고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채권 가격과 환율이 중요하다. 그런데 채권 가격은 이미 많이 상승을 했고,
앞으로는 브라질 기준금리 그리고 주가 지수, 즉 브라질 내부적인 경제 성장률 등을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 기준금리라든지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 등은 브라질 채권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은 이 기준금리가 원론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또 채권을 매도했을 때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거든요. 그 투자처가 브라질 이외의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브라질 내부에서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 대상을 증권사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그 상품이 없대요, 상품이. 근데 제가 조금 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고 하면은 채권 매도 금액의 상당 부분을 여기다가 투자를 할 건데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찾든 찾지 못했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었고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부분에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지 그 부분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율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개별적 상대적 요인으로 예측이 힘들다. 하지만 각국의 대외 신뢰도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대외 신뢰도가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 중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원회화라 환율은 기대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 인지를 하셔서 채권에 대해서 브라질 채권 투자하시는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저는 320원에서 340원 정도 수준으로 잡고 채권 수익률과 함께 판단을 할 건데요.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이렇게 좌충우돌 할 수 있는 이 투자에서 저희가 기준을 삼고 투자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 그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남기시고 그리고 쪽지도 많이 오거든요. 쪽지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주변에서도 저를 통해서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도 될까요? 또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이건 채권 언제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답을 설명을 드리면 이건 다 상대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각 개인별로 채권을 매매하든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려면은 다 투자 성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굳이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평생 예적금만 해서 연평균 수익률 3% 또는 3.5% 이자 준다고 하면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 은행에 가서 새벽부터 가서 줄을 쓰는 분이 과연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의 변동이 그동안에는 내가 투자했던 것이 가격의 등락이 없거나 또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런 WB 등급이면은 투자 부적격 채권에 포함이 되는 이런 채권을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지금 채권 가격과 환율과 도합을 통하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하루에도 2-3%씩 많게는 2-3%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에게 100번 물어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오늘 3-4% 떨어지면 잠을 못 잔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투자에 대해서 감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셔도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가격 변동과 액면이자 수수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 5%에서 6% 수준으로 내가 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해서 수수료 다 감안을 하고 연 한 5% 내외의 수익을 그러니까 은행 예적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죠. 이 수익률만 얻는다고 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포트폴리오 한 가지로 고려를 하셔서 분할 매수해서 보유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을 하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채권이 지금 과거에 막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댓글 다니는 분도 많으셨고요. 나 브라질에서 한번 폭망했기 때문에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브라질이라고 하면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뉴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것은 그런 리스크에 대한 배팅이고, 그 리스크를 정말로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이 작업이 반복되면서 이 승률 가능성이라든지 승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브라질 채권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좋다고 해, 그래서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상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작년 10월 11월경에 브라질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몇 안 되세요. 그만큼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브라질 채권 또는 브라질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투자와 관련된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니스 알파였습니다.